2부에서는 류호진 대표님을 모시고 학생들과 토트인 해볼 시간인데요. 류호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자면 배대대 행정학과 박사 과정 중이시고요. 현재 대전 영상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2014년부터 디트뉴스 24 대표로 재직 중이신 류호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먼저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88년도에 중도일보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도일보는 갈마동에 지금 대전일보사 자리가 중도일보입니다. 거기가 들어가서 2003년까지 제가 중도일보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3년도에 지금 제가 있는 인터넷 신문 디트뉴스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또 인터넷 신문에서 쭉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지금 대표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8년, 7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직장은 못 가봤고, 계속 이쪽 일만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 뉴미디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강봉희 교수님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닿아서 온 것 같습니다. 대전의 역사는 종이신문들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넘었습니다. 대전일보는 올해가 61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전일보가 61년이고 중도일보가 60년 됐고요. 충청투데이가 25년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한 3개 신문사가 오래됐고 나머지 신문사들은 그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대체적으로 200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 디트뉴스가 가장 오래돼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지금 14주년을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넷이라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그 대덕넷도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터넷 신문은 대체적으로 한 2000년대 중반쯤 들어와서 만들어져서 지금 한 5년 정도, 또 조금 더 되면 한 7, 8년 된 데가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역사가 쭉 흘러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종이신문의 영향력하고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하고 그럼 어떠냐?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요,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휴대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이 휴대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보지 않고 휴대폰 통해서 뉴스를 다 접하다 보니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신문 자체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변화가 그렇게 가져오는 거냐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계속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한 20년 뒤 정도면은 종이신문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페이퍼 신문들의 위기이지 또 다른 기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한테 이제 기회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디어 콘텐츠 학과가 어떻게 보면은 이 뉴미디어에 대한 것과 상당히 밀접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통적으로 텍스트에다가 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기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상으로라든지 또는 지금 여기 PD가 아까 있었는데 PD 역할을 한다든지
또 아까 이 MC들이 있는데 이런 MC 역할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이제 진로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과거에 언론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회가 열리는 찬스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이 뉴미디어에 맞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강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오게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언론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한 15년 정도 전부터 2000년도부터 변화가 빨리 오기 시작해서 종이신문은 하향세를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이제 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종이신문도 그렇고 인터넷 신문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이 과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찾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영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것은 지금에 맞는 그러니까 독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청자라고 할까요? 이분들의 코드가 맞는 것을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확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KBS나 MBC나 뭐 SBS, TJB는 잘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편에 보면은 비정상회담이나 TVN에 거기 뭐 꽃보다 할배라든지 또 뭐 어디 우리 뭐 내 친구네 집에 간다는 그 뭐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 케이블로서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시청률을 가졌는데 이것들이 더 재미있게 만들고 또 그 시청자들한테 더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고 구미에 맞는 걸 갖다 대다 보니까는 지금은 자기가 골라서 들어다가 찾아와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비정상회담이라든지 그쪽에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뭐 쿨가당 뭐 또 엄마들이 많이 보는 그 뭐 엄지의 제왕,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생각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신문들은 가만히 있을 때 인터넷 신문들이 어떤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뉴스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빨리 보급하고 다른 신문보다 빨리 공급을 해주고 또 어떤 영상으로도 더 재미있는 걸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는 인터넷 신문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미디어 콘텐츠 학과가 앞으로 좀 더 잘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를 자기 직장을 찾아가는데 쉽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략 역사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자기를 지금부터 좀 브랜드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는요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시험을 봐서 뭐 KBS나 MBC나 시험을 봐서 뭐 영어를 몇 점 맞고 또 상식을 몇 점 맞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픽업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시험을 봐서 뽑는 것보다 오히려 저 친구 잘하더라. 어느 신문사에 누가 잘하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그 친구한테 내가 접촉을 해서 야 우리 회사가 너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즘은 뽑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부터 자기를 열심히 브랜드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브랜드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말 맞다나 영상을 잘 찍는 사람은 영상 잘 찍는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스펙을 자꾸 쌓고 또 그쪽으로 자꾸 관련되는 책을 열심히 읽고 해서 이 눈에 띄어지면은 지역에 있는 다른 매체라든지 영상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친구를 데려다가 쓰고 싶다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직장에서 뭐 아시다시피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느 직장 가서 인정을 받으면은 또 다른 직장으로 가고 또 다른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 좋은 직장을 자꾸 찾아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능력이다 할 정도로 이 변화가 많이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지금부터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브랜드화 시킬까. 그런데 다 잘하면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분야를 잘 택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좀 그렇게 브랜드화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해서 뽑히는 방법이 이 취업의 하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이 자꾸 연결해 주시고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이런 업체, 저 같은 회사 또 방송국 이런 데하고 좀 네트워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담당 PD도 알게 되고, 또 그쪽에 관계자라는 사람들 또 명함도 받고, 이렇게 자꾸 연결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요즘 조그만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화방송, 극동방송, 이런 데는 방송사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채용할 때, 그 공채하고 막 복잡하게 안 해요. 그냥 쓸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잘하면은 잘한다 해서 자꾸 써먹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은 교수님이 열어주고 하겠지만은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도 그쪽 PD를 만나든지 하면은 먼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문자도 가끔씩 주고 또 내가 작품 만드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귀찮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또 금세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라는 얘기하고 네트워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은 꿈으로만 계속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지금부터 내가 당장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관련되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련되는 서적을 20권을 읽으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디어 콘텐츠 하고 하니까는 미디어 관련이든 콘텐츠 관련이든 전공 서적도 있지만은 교수님들이 추천해주는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같은 그 종류로 같은 걸로 한 20권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정립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4학년 선배님들의 토크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콘텐츠학과 4학년 이용진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유효진 대표님께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사건이나 일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재미있었던 일 혹은 좀 심란했던 일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아까 얘기한 한 5년, 6년째 지금 하는데
그 중에 2002년도에 제가 저한테 이 교통방송에서 이 게스트로 한번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예, 나와서 뉴스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때 당 중도일보를 다닐 때인데,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어떤 프로냐면은 아침 7시에 가서 10분간 그날 아침 신문에 뉴스를 정리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신문 3가지를 다 보고 어느 뉴스인지를 취한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통방송 7시에 가서 방송을 하고 다음날 다시 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방송을 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변화가 왔냐면은 평상시 한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5시에 일어나니까는 저녁에 1시, 2시까지 술 먹던 사람이 11시까지밖에 술을 못 먹고 자야 돼요, 빨리.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제 하루의 패턴이 이렇게 방향을 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 2002년도에 우연찮게 교통방송에서 나보고 게스트를 해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도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 신문을 뒤져갖고 뉴스를 정리한 다음에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 동안 제가 교통방송에 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가 한번 오면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꾸준히 하면은 자기한테 상당히 플러스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한테 이 터닝 포인트는 2002년도 4월 달에 그 어떤 PD가 저한테 교통방송 와서 브리핑 해줄래? 이게 저한테는 바꿔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특강 때 인상 깊었던 말이 페이퍼 신문이 몰락을 하고 인터넷 뉴스가 점점 발달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미디어 산업 전망을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여기 학생들 중에 기자가 꿈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기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기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미디어는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자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은 제가 보니까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기사는 기자만 쓰는 걸로 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사를 안 쓰는 걸로. 그런데 2000년도부터인가요? 오마이뉴스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은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자예요, 다. 그래서 문제는 기자가 되려면은 직업으로 가지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걸 똑같이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스페셜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페셔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은 기자 해먹기가 어렵죠, 사실. 네,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엄청 바뀐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는 꼭 페이퍼 기자만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서 기자도 있고요. 기사를 쓰는 거니까는 기사를 쓰는데 이제 그 과정이야 나중에 그 업계에 들어오면 좀 더 배우고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남들이 다 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이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가져야지 직업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기업 같은 데서는 그 상경 계열 같은 그 경영학과 같은 그런 이제 계열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언론사에서는 주로 뭐 신문 방송학과나 뭐 국어국문학과 같은 그런 계열을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언론사를 가보면은 다 틀려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음악학과 나온 사람도 좋고, 조선공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각 대학에서 대학신문사 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야 더 좋아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굳이 언론정보학과만 뽑지를 않습니다. 다만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죠? 뭐 3학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학년부터 3학년부터 언론 무슨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정보학과 충대 언론정보학과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교류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그쪽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6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2년째. 취직이 안 되니까 2년째, 3년째 공부를 하고 자기네끼리 스터디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학과를 가보면은 사회학과끼리도 또 언론 스터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네. 또 저는 한남대학 저는 대학을 이제 충대에서 졸업했지만은 공부는 한남대학교에서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뭐지 도서관을 학교 근처가 회사 집 근처가 한남대학교인데 거기 가보면 또 언론 준비하는 사람이 또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 2학년들 같은 경우 기자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선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겠고 또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자가 안 가고 아까 얘기한 영상으로 갈 때는 또 영상으로 모여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이 공개 채용을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많이 뽑습니다. 특히 좀 회사가 크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전에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이런 주재 기자들이 내려와 있어요. 시청 기자실에 가보면 각사에 한 명씩이 쫙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뽑느냐? 이 사람들이 시청 기자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지방지 신문을 계속 봐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요즘 그 누구 기자 잘 쓰네.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오니까는 이 친구 참 독특하게 잘 쓰네.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끼리 계속 해요. 이렇게 나이 든 그 기자들이 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누굴 뽑냐면은 잘 쓰네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투데이 근무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대전일보 근무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도일보 근무하다가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재 기자들이. 아까 얘기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각사에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자 하면은 연차가 3년차에서 5년차 정도 된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이 친구 괜찮겠다 해서 만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왜 이렇게 뽑냐면은 우리 같은 회사가 이 신출내기를 뽑아놓으면은 교육도 하기 어렵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얘가 진짜 잘하나 못하나를 검증이 안 되잖아요. 기사를 잘 쓴다고 하는데 막상 써보면은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공개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정식 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방신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서 다시 이렇게 뽑혀가는 것이 좋겠고 미디어나 영상 쪽으로 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 영상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좀 뭐랄까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스펙도 쌓고 전국대회 가서 우승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 같은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픽업을 해서 뽑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잘 찍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 잘하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사실. 감각이 중요하니까. 요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채용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교가 대전권이고 하다 보니까 대전권에서의 직장으로 보면은 이제 시청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과학단지 쪽에 있는 연구단지. 예, 그쪽으로만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아닌 걸 보면은 이제 취직을 마땅히 할 곳이 없다고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과로서는 이제 미디어 쪽이니까 대정권에 있는 미디어계의 이런 회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얼마나 저희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예, 저도 이게 이제 이런 것 같더라고. 그제 신문에 이런 게 났었어요. 대전이 일자리가 제일 없고 전라남도가 일자리가 제일 많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일자리가 많고지고가 아니라 이게 바로 얘기한 대로 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분야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쪽은 이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서비스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채용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이쪽에. 아니면 공무원밖에 없어요. 공무원, 군인, 정부청사.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특히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 공무원 시험 보지 않고는 여기 들어갈 고문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렵기는 전라도에 있는 데나 여기나 다 똑같다고 봐요, 사실은. 일자리 찾아서 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미디어 분야, 이 분야는 맞느냐, 찍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분야가 아직도 대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저희들도 이제 막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인터넷 DT 뉴스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시민방송을 하는 것이 정식 우리가 회사 이름은 대전 영상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구청에 이제 구청 보면은 구청에서 축제가 하면은 이 축제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뭔가 기록물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지금 영상 하시는 분들이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죠. 편집하고서 납품하는 건데 그런 업무를 많이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막상 뛰어들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쪽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이제 발굴하는 중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은 그 대전 DCC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에 각종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의할 때 서포트로 회의를 촬영해서 영상에 비춰주고 하는 업체가 또 들어간답니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거기에도 그런 이 회사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는 대전에 많지가 않아, 이런 회사가. 그래서 그나마 큰 회사가 이제 뭐 경남 프로덕션하고 몇 개 프로덕션이 2개인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소소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로를 찾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열심히 자기를 연발을 해놔야죠. 해놔서 내가 보기에는 아예 이 교수님하고 해서 회사를 찾아가고 서울 가서 차라리 스타트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스타트업 하는 대학생들 스타트업 하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는 기왕이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연말을 키우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은 이 창조적인 것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다른 데 픽업을 더 큰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거기서 또 업을 하나 개척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톡트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들으셨으면 저도 만족합니다. 톡트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